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6일 오후 5시 26분입니다. 지도자는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촐랑대는 지도자는 부하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말이 많은 지도자도 부하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과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무능한 지도자는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또 그 초조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말이 과격해집니다. 그럴수록 현실과 말은 더 큰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지도자는 신용을 잃는 순간부터 추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는 의료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의료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5대 병원을 지금 뒤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을, 교육을 사실상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 대학 교육의 전체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이렇게 늘리면은 다른 이과, 이공계로 가야 될 머리 좋은 수재들이 의사시험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사 되겠다고 과외 수업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데가 있죠. 인재가 의사 쪽으로만 몰려버리면은 엔지니어는 누가 합니까? 순수과학은 누가 합니까? 기형적 구조가 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아주 예민합니다. 균형이 딱 맞아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와르르 붕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의료 파탄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대학 40곳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1,509명 늘어나는 데 대해 정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부에 당부를 했답니다. 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이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실천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문제는 전공의 약 10,000명, 의대생 약 20,000명 합쳐서 30,000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병원과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만이 그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성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꽉 막고 있습니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한 번 더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 우리가 이겼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의사들에게 이기면은 국민들에게 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의료 대란이 시작 단계입니다. 날로 병원과
교육 현장에서는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암 환자를 비롯해 가지고 중 환자들의 아우성 소리가 용산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2국방이라고 그랬는데 제1국방은 군대가 하는 거지만 제2국방은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병마와 싸우는 전선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의사와 군인은 대체 불가능 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총 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군인과 의사들을 존중해야죠. 의료개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의 원한을 사고 의사들의 경멸을 사면서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군인들을 못 살게 굴면서 군인들로부터 원망을 받는 사령관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원점 재검토로 가야 됩니다. 원점 재검토. 아니면은 차선책은 이번에 1,500 몇 명 한번 해보자. 그러나 내년도에는 다시 논의하자. 이건 내가 직을 걸고 약속한다. 1년만 한번 해보자. 뭐 이 정도로 호소하는 것도 이 문제가 많지만은 그 정도로 하면 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해도 지금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주야장창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이 사태로 필수 지역 의료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들 중에서 필수 지방에서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절대로 필수 의료 분야 또는 지역으로는 가지 않는다. 거기 갔다가는 내 몸을 뺄 수가 없고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다. 온통 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는데 의사를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5,000명 늘려도 이런 식으로는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체면 유지용으로 이렇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갈 모양인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졌다. 가만히 두면은 의료 대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날리고 대통령 선거도 날리게 된다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는 척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을 뿌리치고 말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Never interrupt when your enemy is making a mistake. 당신의 적이 실수를 할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